호흡부터 알려드려야 되는데 호흡하다 보면 또 날 새기 때문에 호흡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드리고 금촉에 대한 걸 질문하셨기 때문에 금촉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촉은 금한다는 거죠. 무엇을 접촉하는 걸 끊는다. 왜 끊어요? 왜 끊어야 될까요? 네. 그래서 1차적인 것은 외부의 기운을 차단하는 거고, 외부의 벽을 침으로써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걸 음식을 먹는 것만 에너지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주변으로 눈으로 본 것도 에너지예요. 보이지 않는 에너지. 그래서 책을 보면 책에 있는 지식을 받아서 우리가 에너지화 시키는 거잖아요. 모든 게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것들을 갖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내가 평소에 에너지를 받아들였던 통로를 차단한다는 게 금촉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주 보던 카톡을 멈춰서 카톡을 안 보아볼 수도 있고, 그림 감상하던 사람들은 그림 감상을 멈춰 보기도 하고, 또 음식 먹으러 서울에서 부산 가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맛있는 거 있다고 하면. 그래서 입으로 하는 혀로 하는 미각을 멈춰 보는 것도 금촉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던 걸 멈추어 보이면 비로소 보이지 않았던, 그리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고 느끼게 된다. 하던 것들을 멈춰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던 것들을 평소대로 하는 걸 갖다 과학에서는 관성이라고 하죠. 관성이란 하던 대로 가는 대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멈춤으로써, 그러면 이게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관성으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나의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걸 절제시켜보는 거죠. 그리고 그 금촉의 대상이 뭐냐면 물질계에 대한 접촉이에요. 접촉한다는 게 물질계거든요. 물질계를 계속적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이 오감을 통해서 하는데, 보이는 물질계의 접촉을 차단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눈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눈, 귀, 코, 입. 보이지 않는 오감. 그걸 갖다 우리는 이제 육감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오감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금촉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고 이 평소에 들어오던 기운을 차단시킨 후에 이 금촉을 하면서 열어놓는 곳이 한 곳이 있어요. 여기까지 막지는 않아요. 모든 걸 금촉하지는 않습니다. 단 한 군데 통로는 열어놔요. 우주에 대한 통로는 열어놔요. 금촉을 하면서. 그래서 우주에 대해서 탐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는 하늘에 대한 것을 탐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각을 멈추는 것, 나의 가지고 있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감각을 개발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때 금촉할 때 같이 진행되는 게 이제 생활 속에서 초급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금촉이 있고, 수준이 올라간 다음에 어떤 단계를 넘어가기 위한 금촉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혼자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금촉을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한 다음에 해야 돼요. 준비 없이 금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준비냐? 우리가 금촉에 대한 최초의 우리나라의 그런 전설은 당군 신화죠. 당군 신화에 한웅께서 내려오셔가지고 곰과 호랑이를 동굴에다 강제로 집어넣잖아요. 근데 곰은
쫄쫄이 밥을 굶고 견디고 호랑이는 못 견디고 나가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건 신이 곰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게임을 숙제로 내셨다. 왜? 곰은 기본적으로 동면이라는 방식으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를 아무 짓도 안 하고 혼자 잘 지내요. 근데 곰이 동면을 하기 전에 하는 게 있어요. 배불리 먹어야 된다. 배불리 먹는데 어느 정도까지 배불리 먹냐면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안 먹고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를 비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베리아나 저기 북극에 있는 그 흑곰들이 하는 게 가을에 연어를 해서 먹는데 처음에는 연어가 몇 마리 없을 때는 다 먹지만 나중에는 알만 먹잖아요. 최고의 엑기스의 기운으로 지방을 듬뿍, 몸에 살을 듬뿍 채웁니다. 근데 호랑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그냥 배고프면 가서 사냥해서 먹어요. 그렇죠. 즉 곰은 평소에 비상식량을 저축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성질의 그런 특성이 있고 호랑이는 가만히 못 있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곰과 같은 상태로 일단은 오리지널 금촉을 하려면 축기가 돼야 돼요. 기운을 축기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내가 방구석에 처박혀서 하루고 이틀이고 열흘이고 있어도 안달하지 않는 그런 성향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 기운이 가만히 있어도 요동치지 않아야 돼요. 즉 기운이 잠잠하게 고른 상태로 파당이 낮아져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금촉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금촉을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미쳐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 표현에도 있죠. 아니 그 좋은데 밥 넣어주지, 책 읽지 않은데 기운 좋은 데서 그 막 해서 자살 생각하고 한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왜? 호랑이 같은 성향의 사람이 들어가면 미치는 거야. 내 성향이 곰과 같은 성향으로 바뀐 상태에서 금촉을 들어가야 돼요. 수련이. 그래서 곰과 같은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수련하기가 좋죠. 호랑이와 같은 그 날뛰는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 수련하기가 정말 힘들다. 예. 그리고 호랑이와 같은 날뛰는 기운은 누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인간으로 봤을 때? 첫째, 어린이. 예, 어린이는 얼마나 활동성이 좋아요. 근데 어린이를 방 안에 가둬놔봐요. 이건 학대죠. 예. 그 다음에 젊은이, 중고등학생,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면 20대, 30대 초반까지도 이런 성향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20대를 코로나로 방구석에 있다 너 움직이지 마 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홍대 클럽으로 갔잖아요. 에너지가 발산되기 때문에 그걸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막으면 폭발하는 거죠. 막 발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수련은 그래서 이 넘실거리는 기운을 잠재우는 훈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게 되어 있다면 그 다음 단계를 하겠죠. 예. 그래서 금촉을 하기 위해서는 기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아주 금촉 수련 그때 초창기에 2000년, 2001년 네, 금촉 수련 하는데 그 컨테이너에서 진천 컨테이너에 있었는데 거기서 막 뛰쳐나갔다는 거잖아요. 왜? 미치니까 막 안달 복달이 나는 거야. 막. 예. 그래서 오리지널 금촉은 단체로 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 해야 돼요. 근데 생활 속에서 이 정도의 금촉은 나중에 수련 단계를 극복하기 위한 거고 그 전 단계에서는 같이 금촉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촉하는 데 있어서 이 축기가 안 된 상태에서 금촉을 들어가면 그게 뭐냐면 생명력이 팍팍 줄어들어요. 왜? 에너지가 막 어마어마하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막 잠재워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내가 막 쪼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그 불교 다큐멘터리 영화로 나왔던 게 무문관인가요? 네.
거기에 보면 금초가 하시는 비구니 스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기적인 기반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3년 금촉 들어가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촉 들어갔을 때는 하늘에서 기운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고 이 기운을 마음대로 당길 수 있는 축기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들어가야 기운 조달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진도로 나갈 수가 있어요. 금촉은 진도로 나가기 위한 그런 건데 준비가 안 된 상태는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라 자살 생각이 나면서 뭐가 돼요? 퇴보가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촉한다는 거는 그냥 이 밑에 차원, 낮은 차원의 금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조금씩 해나가면서 나중에 최종적인 금촉. 그래서 그 오리지널 금촉은 어느 단계 가느냐? 중각 단계에 가면 이제 빨리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성경에 가고 싶다 뒤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낮은 단계 차원에서 이걸 하면서 여기서 금촉을 하면서 중요한 게 하나가 무건이죠. 이제 금원이라고 하는데 말을 하지 않아 보는 거. 근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건 에너지 분출을 의미하는데 또 이게 안 되죠. 우리는 말하고 싶은 욕망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겉으로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말을 하고 싶은 욕망이 사라져야 돼요. 무건을 통해서. 그 욕망이 사라져서 내면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격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건은 금촉과 지감을 동시에 하는 그런 수행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 욕망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말하고 싶은 욕망을 갖다 막. 그래서 무건하고 여기 명찰 쓰면서 말은 2분 안 벌리고 종이에다 쓰면 그건 무건이 아닌 거죠. 그래서 불교 영화 달마야 놀자에 보면 그 무관하는 스님이 나오잖아요. 근데 막 복권이 당첨 됐어. 그래서 어느 정도로 무건이냐, 금쪽 들어가서 무건은 그때 2000년 당시에 이제 금쪽 들어가신 분 실화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뭐 질문하셨대요. 그랬더니 대답했다고. 무건 중인데 왜 대답을 해? 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그게 안 일어나야 되는 거죠. 네. 말하고 싶은 욕망이 사라져야 되는, 네. 잠잠해져야 되는. 그러면 그 말로 나가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에너지를 모아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구하는 거죠. 예.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호흡으로 축기가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나의 그 요동치는 다양한 욕구, 욕망이 잠잠해진 상태로 그걸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막 자살하고 싶은 충동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 사례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다. 뭐 실명을 여기서 뭐 공개하기는 그렇고 우리는 오래된 선배들은 알지만 제가 녹화만 안 해도 실명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지감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바라보고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불교에서는 요즘 현대용어로 마음챙김이라고 하죠. 불교에서 현대적으로 각색한 게 마음챙김이죠. 네. 그래서 지감이 이게 단계가 높아질수록 지감과 금촉의 중요성이 커져요. 특히 지감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내 마음을 그 분노가 일어나는지 아니면 슬픔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얘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화가 나면 분노에 사로잡혀서 막 욕설을 한바탕 퍼부어놓고 나서 잘못했네 하죠. 그러다가 분노에 너무 그거 해가지고 한바탕 하면 그 분노를 터뜨린 사람이 어떻게 돼요? 기절초풍하죠. 그 정도로 내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외부로 발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산하려고 하는 걸 갖다 마음으로
통제라는 거거든요. 즉 뭐냐면 KTX가 245, 500, 300km 가는데 그걸 순간적으로 멈추려고 하는 게 지감이거든요. 비행기 날다가 이륙하려고 하는 걸 갖다 얘를 갖다 손으로 붙잡는 것 같은 그 정도의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지감을 통해서 하는 게 뭐냐면 정심, 항심, 뭐 강심 이런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심공 2단계에서 하는 공힘수련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내가 에너지가 없으면 지감을 할 수가 없어요. 수선제는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한 데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축기 과정, 기초 과정이 빨리 끝내야 자신을 다듬음을 강화하는 본 과정에 빨리 들어갈 수 있어요. 축기가 안 되면 말짱 또르뭉이고, 축기가 되려면 탁기를 잘 빼고 기경 8맥, 그 다음에 7맥을 빨리 열어야 돼요. 그게 돼야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지감을 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금촉을 위한 전제 조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기가 돼야 되는데, 이 지감에서는 뭘 견뎌야 되냐면 외로움을 견뎌야 돼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왜? 에너지를 갖다 누군가에 전달하고 싶은 욕망들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코로나 전국이 이 지감 훈련하기에 참, 지감과 금촉을 하기에 참 좋은 그런 시점이죠. 왜? 접촉하지 못하게 하니까. 또 직접 대면하다 보면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감정을 표현해서 하는데, 이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아 재미없어. 그래서 지감과 금촉에서 그 금촉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작은 것들 실천하다 보면 내가 축기된 기운이 없었는데 이걸 하다 보면 기운이 축기가 돼요. 단전에. 왜? 안 쓰니까.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발산하는 걸 두 가지를 불필요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 소화시키려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책으로 본 거 소화시키려면 에너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음식도 받은 걸 소화시키려면 뇌에서 쓰는 양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소화시키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안 받아들이면 소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보를 외부에서 많이 받아들이면 그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돼요. 또 외로움이 있으면 이 기운이, 내 몸의 기운이 밖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원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기가 져서 축기가 안 돼요. 외로움을 극복해야 단전에 축기가 돼요.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그 다음에 피해의식이 또 강하면 축기가 안 돼요. 또 축기가 안 되는 것은 망상이 많으면 생각으로 에너지가 많이 빠져나가요. 쓸데없는 생각 안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성적인 욕망, 성욕도 이 기운을 많이 분출을 해요.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사랑, 애증이라고 하죠. 이 애증도 기운을 많이 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놓고 나야 그 다음 단계 본 수련에서 진도가 나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본 수련의 진도가 나가기가 참 쉽지 않다. 네, 호흡에 대한 내용은 오늘 하면 좋겠지만 이거 하다 보면 또 날 새기 때문에 다음 할 때 호흡과 관련된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음번에는 자각 수련 관련된 내용을 좀 할 거거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